7월 5주차 미적분 주말 테스트 영상입니다. 풀이에 앞서 먼저 정답을 확인하시고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덧셈 정리에 의하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항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정보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를 전체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9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를 쭉 풀어서 써본다면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는 9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인 제곱 알파와 코사인 제곱 베타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해서 1이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나와 있는 정보인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이것을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제곱하면은 3분의 1이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2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는 3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식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알파의 합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이 둘의 합이 1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2로 묶어낸 뒤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2는 9분의 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넘겨서 계산을 해준다면, 자, 2를 넘겨서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마이너스 9분의 14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변에 2를 나누어 준다면 지금 이 부분이 9분의 7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좌변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이므로, 따라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9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시컨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고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은 탄젠트 알파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이와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탄젠트 베타는 그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2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개의 각도를 뺀 것의 탄젠트로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타가 예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파와 베타 둘 중에서 누가 더 큰지 잘 가늠을 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탄젠트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 왜냐하면 세타가 예각이면은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이므로 여기에 절대값을 씌워서 항상 양수가 나오게 처리를 해준다면 알파 베타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고민할 필요 없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의 절대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은 위에서 구했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 절대값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분의 3분의 1 마이너스 2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분모는 3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자는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7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는 시컨트 제곱 세타라는 친구는 우리가 외웠던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었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자,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49 해서 답은 50입니다. 개념 원리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를 봤을 텐데, 자, 먼저 여기 지름의 원주각인 APB 각도를 90도라고 먼저 표현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AP라는 길이는 6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PB라는 길이는 6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AP 더하기 BP는 방금 찾았던 6 코사인 세타 더하기 6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그 삼각함수의 합성을 이용하여 이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개수 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우리는 그 각각을 사인 코사인으로 봐주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까지 들어가서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개수 제곱을 해보면은 합을 하면은 72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 원래 분모에는 72가 있어줬다면 더했을 때 정확하게 개수 제곱의 합이 1이 나올 것이므로 우리는 여기 분모에 6루트 2가 생겨주기 위해서 6루트 2로 주어진 식을 묶어내면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2분의 1 사인 세타 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표현을 계속 해보자면, 자, 그러면은 6루트 2는 그대로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여기 있는 루트 2분의 1 이 친구들이 제곱해서 더하면 1이므로 각각이 사인과 코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친구를 사인 4분의 파이, 뒤에 있는 친구를 코사인 4분의 파이로 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과에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을 해준다면 지금 뒤쪽에 있는 친구는 사인 플러스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6루트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함수의 극한이므로 지금 삼각함수의 극한에서는 그 모양을 정확하게 통일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sin 2x가 사인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분모에도 sin 2x가 와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sin 2x가 분모에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분자에도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sin 3x를 다시 곱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통일이 안 되어 있으므로 이 2x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분모에 2x를 먼저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이번에 분모에 없던 2x가 생겼으므로 여기 위쪽에서 2x를 한번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항이 극한값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항도 통일됐으므로 극한값이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항만 계산을 잘 해주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위아래를 3x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아래를 3x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분모가 극한값이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x가 약분되어서 3분의 2만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분자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보통 이렇게 극한 계산할 때 보이면은 항상 위아래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서 합차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가 될 것이고, 자, 이거는 다시 바꾸면은 사인 제곱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자가 사인 제곱 x인 걸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똑같이 x 제곱을 나누어서 극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는 1의 제곱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모에서는 여기 이렇게 x가 하나씩 약분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탄젠트 5x에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에도 5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한 번 더 5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을 계산 한번 해보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는 극한값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코사인 x는 극한값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분모에 10이 남고 분자에는 1홀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므로 극한값은 10분의 1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주어진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로그 함수와 삼각함수가 섞여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먼저 캐치를 해줬으면 좋은 바람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마치 로그 함수의 극한을 했을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의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지금 그 분자 모양인 ln 1 플러스 x의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 저기 뒤쪽에 있는 코탄젠트 x를 다른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2분의 파이 2로 가까이 가므로 여기 코탄젠트 x는 바꿔서 써보면은 사인 x분의 코사인 x입니다. 그럼 x가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게 되면 분모는 1로, 분자는 0으로 가까이 가게 돼서 최종적인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즉 이렇게 코탄젠트 x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a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식을 한번 써보면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를 a라고 했으므로 탄젠트 x는 a분의 1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n 1 마이너스 a, 그럼 이거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a분의 ln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분자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했을 때 극한값이 1로 가까이 가고 최종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키는 상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극한 리미트가 보이므로 우리는 먼저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a-b 분의 0는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 말은 a와 b가 값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극한값을 다시 한번 기입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모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보이므로 위아래로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서 분모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x제곱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끼리는 약분이 될 것이고, 극한값을 따졌을 때 지금 이만큼의 극한값이 1로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이 분자 부분에 있는 극한값은 2로 가까이 갑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a분의 2는 1이 나오게 되고 a는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와 b가 같은 값이었으므로 b도 2가 나오게 되고, 따라서 ab의 곱은 4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고 3분 ab분의 3분 ac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각도가 두 가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각도와 마주보는 변에 관한 극한값의 얘기므로 이 문제는 사인 법칙으로 먼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인 법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사인 2세타 분의 마주보는 대변인 AC는 사인 3세타 분의 마주보는 변인 AB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조금 변형을 가해주면은 선분 AB 분의 선분 AC는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로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세타가 0으로 갈 때 AB 분의 3분 AC는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를 리미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위아래로 세타를 나누어 주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위아래로 세타를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고 이제 각각에서 통일을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는 2가 필요하므로 2를 곱해주고 3이 필요하므로 3을 곱해서 따라서 답은 3분의 2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이 극한값의 형태를 잘 살펴보니 지금 마치 미분계수의 형태와 좀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체로는 바로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못하고 적절하게 통일하는 과정을 거쳐 주어서 미분계수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모양을 맞춰 주어야 되는데, 자, 모양을 맞추는 방법은 우리 그 미분계수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fa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여기 f 안에 있는 x가 분모에도 있어야 되고 f 안에 있는 a가 분모에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위치까지 맞춰서 있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분모에 필요한 친구는 누구냐면 파이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 마이너스 파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자, 그럼 필요한 친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지금 미분계수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가 되며 마이너스 f파이. 자, 그런데 지금 원래 우리의 분모는 x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없던 분모가 생겼으므로 이 없던 분모를 위로 한번 곱해주면 되는데 사실 이 친구는 사실 계산을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사인 x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자에 마이너스 사인 x를 한번 곱해주고 원래 있던 x를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항만 먼저 리미트를 한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마이너스 사인 x 이 부분을 통째로 다른 문자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리미트 그 다음에 t가 어디로 가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만큼이 통째로 t 그래서 t 마이너스 파이 분의 ft 마이너스 f 파이 해서 자, 우리가 아는 미분계수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t가 파이로 가야만 지금 이 친구는 미분계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sin x는 0으로 가까이 갈 것이고 따라서 파이 마이너스 sin x는 파이에 가까이 갈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미분계수 완성된 형태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f 프라임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따로 fx를 잠깐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 프라임 x는 곱의 미분법을 통해 주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표현이 가능하며 자, 그렇게 해서 여기 f 프라임 파이를 구해 본다면 코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파이 이므로 답은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할 때에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이 가능하므로 지금 주어진 함수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x는 0에서
연속이다까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는 0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해서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은 그냥 지금 fx의 위쪽 함수와 아래쪽 함수에 그냥 0을 대입해 준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0을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처음에 a sin x 부분은 0이 될 것이고 b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가 1이 될 것이므로 b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2의 x-1에는 0을 대입하면은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의 값은 구해냈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을 쓰기 위해서 먼저 f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미분법에 의하여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그 다음에 x 범위는 여전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지소함수는 미분해주면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곱해져 있는 2의 x 지소함수 미분이므로 그대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도 위아래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주면은,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는 a만 남을 것이고 아래쪽은 여전히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와 b의 곱은 2제곱분의 1입니다.